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장례 지도사. 누군가의 마지막 길을 지켜드리고 또 남은 유족들을 제일 먼저 위로해주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일을 30년 가까이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장례 지도사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인의 마지막 길을 도리를 다해서 이제 정성껏 모셔드리는 장례 지도사 유재승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3가지 정도의 일을 복합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합니다. 네. 크게 이제 호상의 역할과 집사와 염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호상은 말 그대로 장례를 아주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호상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리고 네. 집사는 그 예절을 돕는 사람, 그러니까 상주가 도리를 다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의식을 집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염사라는 직업은 시신을 바르게 정리하는 일, 염을 한다 이런 뜻으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장례식이 전통과 현대 그 어떤 예법이 공존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절차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행동이 옛날처럼 복잡한 구성을 좀 단순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예절은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행동에 대한 마음가짐이고 네. 절은 거기에 따른 행동이다. 상대가 내 마음을 전하면 받아줘야 되고 받지 않는다면 예절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장례식장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예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례 지도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죽음 처리의 일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예식으로서 자식이 입장에서 도리를 다하는. 역시 예를 갖추는 거죠. 예. 고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때 특히 조심하고 마음 쓰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장례식은 네. 어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서 가족들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무엇인가의 행동을 할 때 정의를 내려서 바른 행동을 해줘야 가족이 거기에 따른 뜻을 분명히 전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 항상 저도 문상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요?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다시 들추게 하는 것은 바른 도리가 아니죠.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꼬치꼬치 뭐 캐묻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렇죠.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 그럴 때 고수는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돌아가신 분, 예를 들어 손자면 할머니가, 자식이면 어머니가 여지까지 가족을 위해서 오랜 시간 힘들게 우리를 키우면서 사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소임을 다 하셨고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스스로 준비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중년층 10명 중에 6명이라고 나타났어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고수께서는 느끼고 계십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죽습니다. 나이가 들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한 사람은 자기의 삶도 마무리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의 혼란 속에서 어렵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딱 닥쳐지면 당황하고 황망스럽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어떤 짐을 덜어내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준비하는 것이지 그냥 눈앞에 닥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봐야죠. 삶 속에서. 장례를 준비하는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특히나 입관식에서 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뵙기 때문에 나와의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지도사의 역할이 이제 지나온 과거 속에서 회상을 통해서 이별을 구하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별을 준비하기 때문에 가장 마음도 치유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식으로 친구가 염사의 길을 갔기 때문에 저도 어찌 그냥 그 길을 그냥 쉽게 한번 불러서 갔다가 한 5년 정도 하다가 제가 느낀 게 이게 나의 천직이구나. 장례의 길이 그냥 단순하게 염사의 길이 아니라 가족에게 위로도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는 생자의 의식이기 때문에 또 반듯하게 가족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많은 공부를 그때부터 하게 된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가장 마음 깊이 남아있는 어떤 에피소드나 이야기가 있을까요? 나이가 3살 정도 된 어린 아기를 제가 보낸 일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키워야 되는데 상황이 못 돼서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저한테 미리 상담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장례가 일어나서 딱 갔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없고. 그래서 옷을 새롭게 제작을 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연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고수께서 느끼시기에 이런 직업을 계속 가져오시면서 사람들이 장래에 대해서 갖는 어떤 오해도 보셨을 것 같아요. 옛날로 생각한다면 장례 지도사를 그냥 염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을 벗어났다. 네네. 안내자이기도 하고 예절 지도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사이기도 하고 이러한 일을 복합적으로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고수가 생각하는 바른 장례는 어떤 겁니까? 그 장례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가지고 살피면서 진행해주는 그런 지도사가 되는 것. 또 이별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좀 바꾸는 것. 그렇다면 삶도 아름다워질 것이고 죽음도 잘 처리가 된다면 서로 상호 보존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장례 지도사를 꿈꾸는 수많은 분들, 후배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장례 지도사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중심은 내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슬픔을 당한 사람이고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것보다도 장례 지도사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을 잘 살펴서 금전적인 것이든지 마음적인 것이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또 배움을 통해서 가족에게 서비스를 이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